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10년치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 8월 초부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고 이번 주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평가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평가에서 분할 매수를 해봤자 결국 고평가 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지 저평가 또는 적정주가 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장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 바닥에 다 와있지라는 생각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전부 매도했던 엔비디아를 보면요, 그때 당시 엔비디아는 약 180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33이며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2%대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10년 금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100을 여기 PE 멀티플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PE 멀티플이 높으면은, 즉 고평가가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PE 멀티플이 하락하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이렇게 2.48대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 PER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적다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적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 10년 금리와 비교를 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연 3.75%를 100% 확률로 주는 국채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2.48%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투자할 건지라고 물으면은 다들 국채에 투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부터 고평가라고 했던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다행히도 4%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금리보다 조금 높습니다만 100%의 확률로 3.7%의 수익률을 받는 것과 4%의 수익률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만큼 고평가는 아니지만 애플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는 아니며, 애플이 저평가는 아니기에 TQQ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기대 수익률이 10년 국채금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TTM 기준으로의 PER 40과 포월드 기준으로의 PER 33은 왜 고평가인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의 성장률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점에 물린 결과 높은 시가총액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성장률은 이렇게 2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PER은 순이익 대비 33배로 피럴린 씨가 말했던 밸류에이션 룰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고평가 기업을 리스크를 감당해서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저평가 기업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8월 그리고 9월달에 월급을 아끼내다가 엔비디아로부터 얻은 수익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시드를 준비할 수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유 기업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평가 아래부터는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60달러 이상 고유가가 유지된다는 큰 틀 속에서 본다면은 이번 겨울을 포함해 2023년까지는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희들과 혹시라도 함께 장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원유 섹터에 투자함에 있어서 큰 틀은 앞으로 고유가 환경이 유지되느냐 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고유가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투자에도 나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와 함께 수요가 사라지면서 유가가 낮아진다면 다른 섹터에 투자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정도와 같이 경제가 마비되지 않는 이상 저유가가 될 정도로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고유가 환경이 유지된다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중 하나를 꼽자면은
캘럼 페트롤륨인 CPE입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인데요. 보시면은 CP의 기대 수익률은 41.27%이고요. 프리캐시 플로우의 기대 수익률은 27.99%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라는 채권에 비해서 워낙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라 저라면 채권보다는 CP를 선택하여 투자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CP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CP의 P 멀티플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본다면은 CP는 이렇게 3.27의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CP가 만들어내고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밖에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3.27이 적정한 숫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프리캐시 플로우 연평균 성장률은 130%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0%라는 연평균 성장률은 사실 2011년에 1900%의 성장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1900%의 성장률은 꾸준히 낼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을 빼고 3년치만 바라본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11.78%로 좀 현실적인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에 맞게 11의 멀티플을 줘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8의 멀티플을 준다고 했을 때 CP는 이렇게 약 9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채권 대비 매력적이며 멀티플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성장률 대비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면 저평가에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73.55%로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영업이익 마진율은 54.73%로 좋습니다. 순이익 마진율 또한 28.78% 훌륭하고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율은 19.52%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진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111.94%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은 117.3%로 이것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영업이익은 225%로 정말 빠르고 순이익 또한 166%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이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또한 125%로 나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은 566%로 나분할 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매출 총액을 보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의 경우는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프리 캐시 플로우 부분은 2020년 2분기와 3분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이너스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주가는 코로나 때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칭입니다. 옥신텔과 같이 해칭이 없는 기업과는 다르게 CP는 해칭을 그것도 2012년 하반기 기준으로 64.83달러의 해칭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유를 생산하고 판다고 할 때 WTI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해칭해 놓은 가격인 64달러에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23년은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2023년에도 해칭이 되어 있는데 그 해칭 평균 가격은 81.46달러로 2012년 하반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해칭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3년에는 유가가 86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64달러보다는 훨씬 나은 가격이기 때문에 2013년의 실적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CPE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부채도 한몫합니다. CPE의 경우는 Debt to EBITDA ratio가 1.67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대비해서 부채가 더 큰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CPE 경영진은 부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보시면 이렇게 과거부터 계속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2022년 말쯤에는 부채 비율이 1.0에서 1.2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전망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캘럼 페트롤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칭과 높은 부채로 인해서 비록 주가는 여전히 코로나 때 범주 내에 있지만 2023년 때 해칭이 많이 개선되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높아질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더 깊은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